구제역 그만 좀 해. 쯔양이 죽어야 그만할 것인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이 여전히 황당한 음모론과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인 쯔양은 지속적인 2차 가해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떻게든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구제역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구제역이 쯔양과 중국 비밀경찰을 연관짓는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정하며 짜깁기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쯔양의 소속사 관계자 및 정원 분식 운영자가 중국 관련 사업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쯔양이 중국 인민망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퍼뜨린 것은 사실이다. 이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만들어 여론을 흐리려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물타기 전략으로 피해자인 쯔양을 오히려 의심받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구제역은 본인의 범죄를 희석하고 대중의 동정심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쯔양은 JTBC 인터뷰에서 2차 가해와 허위사실 유포로 너무 힘들다며 괴로운 심경을 밝혔다. 특히 중국 간첩설, 정치 연루설 등 터무니없는 루머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정치와도 관련이 없다며 황당함을 표했지만 여전히 구제역 측과 일부 유튜버들이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어떻게든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수준을 넘어 심리적 고통이 극심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구제역이 이런 황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법적 처벌을 피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을 억울한 희생자로 포장하고 있는 구제역. 구제역은 언론과 대중이 자신을 마녀 사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로 보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낸 전형적인 사이버 레카였다. 피해자인 쯔양을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구제역. 자신이 쯔양에게 협박 및 갈취를 했음에도 오히려 쯔양을 중국과 연관된 인물로 몰아 여론의 의심을 받게 만들려 한다. 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본질을 흐리는 전략이다.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노리는 걸까? 징역 3년 선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줄 뿐이다. 반성 없는 태도가 더욱 큰 문제인 구제역. 구제역의 행동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은 가해자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의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구제역.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회복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구제역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있다. 여전히 사이버 레카의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구제역.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논란을 조장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은 사이버 레카들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2차 가해로 피해자를 더욱 괴롭히고 있는 구제역.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쯔양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2차 가해를 유도하고 있다. 피해자는 다시 한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제역은 사이버 레카의 대표적인 사례로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갈취를 일삼으며 수익을 챙겼다. 그 결과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반성 없이 황당한 음모론을 펼치며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 징역 3년 선고에도 반성 없이 여론전을 펼치는 구제역의 행보는 그의 죄질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보여준다. 정신을 못 차리고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계속하는 구제역. 그의 끝은 더욱 처참할 것이다.